혹시 비전보드 만들어 봤는데 만들 때는 의욕이 넘치다가 며칠 지나면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매년 비전보드를 만들었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해는 비전보드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본 게 무드보드였어요. 목표를 붙이는 대신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 있고 싶은지를 모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비전보드와 무드보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제가 실제로 몇 년간 써본 방법들까지 모두 정리해 보려고 해요. 비전보드란 무엇일까요? 먼저 비전보드부터 정리해 볼게요. 비전보드는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를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눈에 자주 보이게 만드는 도구예요. 원하는 직업, 생활 방식, 갖고 싶은 물건, 되고 싶은 모습 같은 것들을 사진이나 문장으로 모아서 한 장에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건 자기계발 쪽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방법이고 해외에서는 코칭, 목표 설정 워크숍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비전보드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느낀 비전보드의 가장 큰 효과는 이거였어요. 첫째, 방향을 잊지 않게 해준다. 둘째, 선택의 기준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맞나?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다만 이 효과는 나의 감정이 안정된 상태일 때 더 잘 작동했어요. 비전보드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목표를 너무 많이 넣지 않기. 욕심내서 붙일수록 볼 때마다 숨 막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행동으로 연결되는 문장을 함께 적어주기. 사진만 붙이면 그냥 이상적인 이미지로 끝날 수 있어요. 셋째,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는 구성. 현재를 밀어내는 비전보드는 오히려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엔 비전보드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서 기준표로 사용하기. 비전보드는 동기부여 도구라기보다 선택 기준표에 가까웠어요. 무언가 제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 선택은 내가 비전보드에 붙여둔 삶의 방향과 같은가? 이 선택은 단지 불안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가? 비전보드를 이렇게 쓰기 시작한 뒤부터는 남이 보았을 때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보다 내 방향에 맞는지를 먼저 보게 됐어요. 두 번째, 비전보드를 이번 달 행동 질문으로 번역하기. 비전보드를 그대로 두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전보드를 보고 질문을 뽑아봤어요. 비전보드에 가까워지기 위해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뭘까? 비전보드의 이미지 중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조각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하면 비전보드가 연말 다짐이 아니라 월간 질문이 돼요. 셋, 흔들릴 때 왜 시작했는지를 복기하는 용도로 쓰기. 의외로 비전보드는 잘 나갈 때보다 지칠 때 더 유용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왜 이 속도를 감소하기로 했는지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지가 대신 말해주거든요. 이때 비전보드는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그래, 이 방향이었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었어요. 무드보드를 시작한 이유. 그런 제가 무드보드를 만들게 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비전보드를 보면 자꾸 아직 여기야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무드보드는 지금도 이 분위기를 조금은 살고 있네? 이런 감각을 주더라고요. 그럼 무드보드는 무엇일까요? 무드보드는 비전보드와 조금 달라요.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감정과 분위기 속에 살고 싶은가를 모은 보드예요. 즉 결과보다 상태, 목표보다 결에 더 가까워요. 무드보드의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무드보드는 동기부여보다 심리적인 안정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힘들 때 펼쳐보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원했는지 이걸 시각적으로 쉽게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줬거든요. 무드보드를 만들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려요. 첫째, 감정 단어를 먼저 정하기. 여기엔 편안함, 느림 같은 단어가 포함이 돼요. 두 번째, 인물보다 풍경, 질감 위주의 이미지로 구성하기. 비교가 시작되면 무드가 깨져요. 요즘 유행하는 추구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셋째, 성취 이미지는 배제하기. 성과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비전보드로 변해버려요. 그럼 무드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정서 기준점으로 사용하기. 무드보드는 동기를 끌어올리는 도구라기보다 정서를 정렬하는 도구에 가까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혹은 너무 과열됐을 때 무드보드를 이렇게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조절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나는 오늘을 어떤 무드로 살고 싶은지, 이미 과열된 상태라면 어디까지 시키고 싶은지 무드보드를 보며 감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무드보드를 회고의 기준 이미지로 활용하기. 회고할 때 이번 주 잘 살았나? 라는 질문은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이번 주 나의 분위기는 이 무드보드에 얼마나 가까웠을까? 무드보드 속 분위기와 가장 멀어졌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성과 중심 회고가 아니라 상태 중심 회고가 되니까 자책이 확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셋째, 무드보드를 생활 선택 필터로 사용하기. 무드보드는 일상적인 선택에도 쓸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무슨 옷 입지? 책상은 어떤 모습으로 정리하지? 무엇을 하며 쉴까? 사소한 고민들이지만 이 선택이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살려주는지 아니면 거스르는지를 생각하면 무드보드는 현실 도피용 이미지가 아니라 생활 감각을 실제로 조율하는 도구가 돼요. 비전보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묻는 도구였고, 무드보드는 그 길을 어떤 상태로 걸어가고 싶은지를 확인하는 도구랍니다. 실제로 비전보드와 무드보드를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실제로 써봤던 제작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지를 직접 출력 후 붙이기.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손으로 자르고 붙이는 과정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요. 다만 시간과 정리가 필요해요. 핀터레스트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찾고 저장합니다. 찾은 이미지들은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다 조정된 이미지들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하나씩 잘라 비전보드 또는 무드보드 페이지에 부착하면 완성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스티커 제작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이 방법은 완성도가 높고 보관이 편리해요. 다만 비용이 조금 들게 됩니다. 한 번 만들어두고 오래 쓰는 타입의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이미지를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스냅스나 오프린트미와 같은 스티커 제작 사이트에 내가 모은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로 제작해 배송받아 비전보드 또는 무드보드 페이지에 부착하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편집 후에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 가장 깔끔하며 반복 수정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물 자료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나 출력 업체가 필요합니다. 미리 캔버스나 캔바 사이트 내의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원하는 보드 사이즈의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이 캔버스에 모아놓은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배열한 뒤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면 완성이 됩니다. 3가지 다 써본 입장에서 정답은 없고요. 보다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비전보드와 무드보드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헷갈렸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꿔야 하는 사람도 있고 유지하는 게 맞는 사람도 있다입니다. 중요한 건 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보드를 볼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였어요. 먼저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보드를 바꿀 시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보드를 볼 때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질 때, 예전에는 설렜는데 지금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 볼 때마다 은근히 압박감이 생길 때, 이건 의지가 약해졌다기보다 이미 삶의 국면이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럴 땐 보드 속의 이미지들을 수정하는 편이 더 좋아요. 반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도 있었어요. 현재의 삶이 불안정할 때,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외부 변수 때문에 잠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때, 이럴 때 보드를 바꾸면 애꿎은 방향까지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굳이 변경하지 않아야 기준점을 붙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보드를 바꿀까? 유지할까? 저는 이 질문 하나로 정리했어요. 이 보드를 볼 때 나를 앞으로 데려가나 아니면 과거의 나를 붙잡게 만드나? 과거의 나를 설명하는 보드라면 조정이 필요 없고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보드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꼭 다 버리고 새로 만들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전 보드는 이미 이룬 요소는 떼어내고 질문 하나만 추가하기. 무드 보드는 톤은 유지하되 계절, 생활 리듬에 맞게 한두 장만 교체하기. 이 정도만 해도 보드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유용해요. 그래서 지금의 제 결론은 이거예요. 비전 보드와 무드 보드는 계획표가 아니라 관계에 가깝다. 관계도 때로는 유지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때로는 정리하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여전히 대화가 되는가 이것입니다. 저에게 비전 보드는 앞으로를 보는 도구이고, 무드 보드는 지금을 지탱하는 도구에 가까워요.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태에 따라 번갈아 써도 괜찮았어요. 만약 요즘 계획이 부담스럽다면 무드보드부터,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비전보드부터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올해는 또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구나 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얹어주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핀터레스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찾을 때 검색어를 한글보다 영어로 입력했을 경우 더 다양한 이미지가 나와요. 비전보드, 무드보드를 위한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어 검색 문구 모음을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다운로드 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